네, 오늘장 흐름을 보니까 확실히 연휴 전이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오늘장 양시장에 모두 개인 순매수세만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0.3%, 코스닥 지수는 2%가량의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의 시장 흐름이 더 중요할 텐데요. 이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연휴 이후의 시장을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증권 디지털 콘텐츠팀 유영화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들 먼저 점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산인데요. 1월 23일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최고가 기준 상승률 11% 기록 중입니다. 두산의 이 개별 주당 가격이 워낙 비싼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1월 9일 만나봤던 셀트리온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소폭 하락하고 있기는 한데요. 셀트리온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최근에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붙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 14.3% 기록 중인데요. 두산과 셀트리온 지금 시장의 기대도 상당히 큰 종목들인 만큼 지금 구간에서 한번 대응 전략을 좀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두산은 이제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전체 실적은 조금 미스가 났지만 두산전자를 우리가 좋게 봤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회성 요인을 제거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실적이 나왔다. 시장에서 이제 수익성을 좀 우려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실적은 잘 나왔고 말씀드렸던 베라루빈의 구조 변경에서의 P와 Q가 상승하는 부분들을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작년에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이 크게 잘 나갈 때 쉬었던 종목인데 지금 코스피는 어떤 실적 장세의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도 작년에는 멀티플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면서 좀 주저주저했지만 올해는 EPS의 성장이 돋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제약바이오주로 상당히 투자의 대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다른 제약바이오주와의 주가 차별화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초에 항상 이 주도주들이 한 해를 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 종목도 실적주로 괜찮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이고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연초에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셀트리온의 강세가 올 한 해를 주도하는 흐름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덧붙여 주셨는데요. 두 종목에 대한 관심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K쇼핑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신세계 백화점, 최근에 주가 역시 동반으로 상승하는 모습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자, VIP 전략이 통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전을 그려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백화점주 사실 제가 좀 놓쳤어요. 좀 일찍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놓쳤다라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는 백화점주라고 하시면은 아유 누가 요새 백화점주를 해라고 생각하실 만큼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쪽이기도 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올해 내년도에 실적 성장이 굉장히 좀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올해 1월 외국인 매출이 신세계 백화점 기준으로 900억을 기록했습니다.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고요. 본점, 강남점, 부산 센텀시티점 주요 점포를 쇼핑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전략이 유효했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지난달에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YOY로 9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은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주가로도 나타나고 있고 랜드마크 전략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글로벌 고객들에게 우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글로벌 고객들에게도 통했고 그것이 이제 주요 점포의 쇼핑 명소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올해 인바운드 관광객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세계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잠금의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신세계가 되겠고요. 신세계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소비 양극화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재평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에르메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또 좋게 나왔더라고요. 이 K자 소비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 맞습니다. 모습을. 지금 시장의 성장도 K자잖아요. 근데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내국인도 부동산 모든 자산이 좀 상승을 하면서 백화점으로 가고 있고 외국인도 백화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남정은 국내 매출 1위입니다. 예, 센텀시티, 대구 이런 주 거점 을 초대형 점포를 배치를 해서 하는 전략을 통해서 불황에도 견조한 직갱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강남점은 단일 점포 매출 세계 1위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의 상징성 그리고 실제로의 이익단 그게 동시에 좀 가져가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VIP의 소비는 사실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VIP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이 신세계의 아주 큰 장점이고요. 명품 브랜드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온라인 플랫폼이 대체할 수 없는 이 신세계만의 강력한 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강남점 그리고 본점이 외국인 매출 비중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국내 여행을 왔을 때 뭔가 들러야 하는 명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내국인만 가는 것이 이제 백화점이었는데 동남아, 일본, 다국적 관광객의 명품 그리고 K 콘텐츠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도 올랐고 주식도 5,0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국내 증시와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 웰스 이펙트 효과의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신세계의 경우에는 다른 백화점주와 좀 차별점을 가져가는 부분이 이 VIP 비중이 높다라는 고정적인 어느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져간다라는 점이겠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K쇼핑의 성지가 되면서 외국인들로부터 얻어내는 매출까지도 신세계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재평가인데요. 지금 앞서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어요. 네, 연말이었나요? 연초였나요? 뜨겁게 했던 게 서울 고속터미널이 이제 재개발되는 부분인데, 동사가 서울 고속터미널의 최대 주주입니다. 백화점 이외의 부분에서 실적 개선 그리고 효율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부동산 재평가도 주가 방향의 핵심 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자회사인 신세계 센트럴시티를 통해서 서울 강남의 핵심 요지인 서울고속터미널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비상장 자회사죠. 신세계 센트럴시티 지분을 60% 이제 신세계가 보유를 하고 있고 신세계 센트럴시티는 다시 서울고속터미널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반포동 핵심 요지의 터미널 부지 서울 내에서도 사실 대체 불가능한 입지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고 이는 결국 신세계의 순자산 가치를 크게 높여주는 요소이고 하방을 막아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울시의 터미널 현대화 지하화 계획과 맞물려서 지상 부지를 초고층 복합단지 오피스나 숙박 주거로 개발을 할 경우에 최소 수조 원대의 자산 재평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글로벌 여행 수요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과거 따이공 의존도를 좀 낮추고 이제 매스 쪽으로 해가지고 수익성을 좀 개선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계열사로 또 이익 개선이 좀 진행이 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신세계 그렇다면 앞으로 좀 기대되는 플러스 알파의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를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갈지 궁금한데요. 이제 증시가 좋으면 다음 해에 보통 소비주들이 좋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일단 1차적으로는 반영을 했지만 여전히 저는 업사이드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는 구간은 37만 원 이하에서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7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오늘 가격대에도 충분히 진입 가능해 보입니다. 목표가로는 45만 원, 손절가로는 30만 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신세계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쪽에 베팅을 해보신다면 가격 전략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죠.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기, MLCC 슈퍼사이클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에 이어서 MLCC 가격도 들썩거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장 좀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또 포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전기 지금 뭐 시장에 나오고 있는 목표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기 저는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호재를 다 반영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 삼성전기 지금은 다시 한번 보실 만한 호재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 반도체가 디램 쪽이 되게 좋았다가 낸드까지 좋네 하면서 또 한 번 더 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MLCC는 굉장히 이제 그 가동률 좋으면서 MLCC의 수요가 좋다라는 걸로 갔었는데 MLCC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이제 QA 사이클이었다면 PA 사이클이 이제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증설이 본격화되면서 MLCC 수요 구조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데, 과거에는 이제 성장이 멈춰 있던 스마트폰, PC가 중심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서버, AI 가속기, 로봇 방산 장비 등으로 굉장히 이 수요가 확장되면서 제품당 이 Q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서버 한 대에 들어간 MLCC가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일반 서버 대비해서 100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휴머노이드, 산업용 로봇 이런 것들이 한 대당 최소 10,000개의 MLCC가 필요하고요. 연산 성능이 고도화될수록 전력 안정성과 무결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칩 주변에 배치되는 전력 부품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 Q의 상승이 아니라 시스템당 부품 수가 늘어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구조적 Q의 성장, 거기다 P의 성장까지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기 다시 지켜볼 때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확인을 해보면요. 첫 번째 키워드는 경쟁사 실적이고요. 두 번째는 슈퍼사이클입니다. 지금 경쟁사 실적에서 삼성전기의 실적도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포인트인 거잖아요. 네. 무라따는 명실상부 1위인데 예.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을 대폭 상회한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를 좀 잘 뜯어봐야 되는 게, 이게 본업이 부진해서 그런 게 아니다. 결국에는 22년도에 인수했던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이 있으면서 된 거라서, 이게 뜯어서 보면은 결국 이제 MLCC 부문의 영업이익은 컨센을 6% 상회하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캐패시터 부분 같은 경우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AI 수요가 굉장히 견조했고, 아이폰 18이 흥행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매출액도 YOY로 112%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했음을 고려를 할 때 요거는 믹스 개선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재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랠리와 유사한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결국에는 이 추가적으로 이제 이비덴 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AI 가속기용 기판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고, 거기다가 이비덴은 과거로부터 캐파 증설을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캐파 증설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AI 서버용 FPGA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3년간 5천억 규모의 투자 계획을 승인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장은 앞으로도 굉장히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장시켜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경쟁사 실적까지 듣고 오니까 조금 더 컨빅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슈퍼사이클인데요. HBM에서 디램으로, 디램에서 낸드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이제 다음 주인공이 MLCC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미 사실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예. 저는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이 된다면 주가는 한번 여전히 업사이드를 열어놓으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기의 다양한 호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는데, 먼저 테슬라 휴머노이드 쪽에 로봇에 들어간 MLCC, 그리고 카메라 모듈, 패키징 기판 등을 아마 좀 종합적으로 좀 납품을 하게 될 것 같아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삼성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서버형 신규 고객
고객 4곳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패키징 기판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재가 아직 많은 상황이고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전히 MLCC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MLCC의 이제 피해 사이클이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MLCC 가격 인상 사이클이 현실화될 경우에 컨센은 가파르게 올라갈 거고 주가가 먼저 가고 컨센이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의 반도체처럼. 그리고 과거에 18년도 MLCC 슈퍼사이클 당시에 가격이 최대 뭐 한 50% 정도 인상된 바가 있는데 당시에 삼성전기 MLCC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최대 4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삼성전기가 사실 MLCC 가격 인상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격 인상이 보수적이었던 물었다가 지난 컨콜에서 서버형 MLCC 시장의 밸런스 재점검 필요성이라는 얘기를 했고 가격 협상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식의 어떤 힌트를 줬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가격 인상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삼성전기 가격 전략 매수 가능 구간은 32만 원이고요. 목표가로는 38만 5천 원,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 26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디지털 콘텐츠팀 유영화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